보자. 15번. 지문 내용은 별거 없어. 지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이 지문은 절대로 이제 빈칸이나 이런 걸로 내실 것 같지는 않고 문법적인 부분들 많이 내실 거야. 잘 봐. 자, psychological research. 심리학적 연구가 has shown, 보여줬는데 that people naturally, 이 naturally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얘는 항상 선천적으로,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라고 해석해야 돼. 선천의 관점에서 항상 저 단어는 판단을 해주는 게 중요해. 일단은 내용 볼게. Often without thinking about it. 종종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없이도 사람들이 되게 자연스럽고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빈칸을 한다는 내용이야. 이해됐지? 자, 이제 imagine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 예시를 등장시킨다라는 거겠지. 상상해 보십시오. You're cooking up a special dinner with a friend. 친구랑 같이 요리를 하는데 You're a great cook. 넌 요리를 잘해. 하지만 your friend is the wine expert. 친구는 와인에 대한 전문가야. 그래서 약간 아마추어 소믈리에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나는 요리를 잘하고 친구는 와인을 잘 알아. 계속 볼게. 자, 이웃이 drops by. 자, 이 drop by라는 표현은 그냥 들른다는 뜻이야. 옆집 사람이 이제 들러. 그리고 starts telling you both about the traffic new wines being sold at the liquor store just down the street. 지금 이 문장은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 일단 이웃이 들르고 그 다음에 starts telling. 요게 이제 동사지. 그러니까 동사가 지금 두 개야. 접속사 and에 의해서 neighbor drops and starts 이렇게 되는 거지. 이웃이 들러서 너 두 명한테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자, about 전치사인데 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the terrific new wine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terrific new wines라는 게 about의 전치사로 나온 명사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대단한 terrific, 이 멋진 굉장히 괜찮은 새로운 와인이 어떤 와인이냐면 being sold야. 그래서 지금 얘가 과거분사거든. 누구를 수식하는 new wines를 수식하는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보지 마. 그냥 전치사라는 건 좀 다시 한번 써줄게. 깔끔하게.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품사가 뭐가 붙어줘야 돼? 목적어가 명사가 붙어줘야 되지. 그런데 이 명사라는 게 그냥 명사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명사에 뭐가 붙는 경우가 있어? 수식어가 붙어준다고. 그리고 이 수식어라는 건 당연히 누굴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수식어의 성질, 그러니까 품사적 성질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겠어? 형용사일 수밖에 없는데 형용사를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이 명사의 어떤 행위 같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용사와 동일한 성질의 역할을 해주는 준동사, 분사도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이거 이해됐니? 자, 그럼 어렵게 보지 말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그는 서 있다, 팔짱을 낀 채로. 이렇게 우리가 영작을 한다고 보면 자, 그는 서 있다. He is standing이지. 그치? 자, 무엇을 가지고 어떤 채로 서 있어? 팔짱을 낀 채로 서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전치사 with를 일단 붙여. 그러면 서 있는 건 서 있는 건데 무엇과 함께 서 있어? 그치? 팔과 함께 서 있는 거지. 근데 이 팔의 입장에서는 팔짱이 끼어진 거잖아. 이해됐지? 그러면은 팔은 팔인데 어떤 팔이냐면 끼워진 상태의 팔인 거야. 그러면 이 전치사 with 다음에 팔이라는 명사가 나와주고 이 명사인 팔을 수식하기 위한 끼워진 상태라는 걸 뒤에다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he is standing with his arms folded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보통. 그러면 여기서 his arms가 이 팔인 거고 이 팔의 입장에서는 fold 하는 게 아니라 fold 되어
증거니까 뒤에 과거 분사인 folded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그냥 전치사, 명사, 분사 구문으로 이해해주면 돼. 쟤도 지금 똑같은 거야. 그러면 새로운 와인은 와인인데 그 와인이라는 게 어떤 와인인 거야? 판매되어지고 있는 와인인 거야. 그래서 얘는 절대로 동사를 쓰면 안 돼. 왜? 전치사라는 건 뒤에 절을 받을 수가 없고 구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센 말 알겠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저기 just down the street니까 저기 뭐 길 아래편에 있는 그 liquor store, 그러니까 이런 주류 판매점이지. 주류 판매점에서 판매되어지고 있는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유시 와가지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there are many new wines. 새로운 와인들이 되게 많아. So there is a lot to remember. 그래서 와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there is a lot. 되게 많아. 뭐 할 게 많냐면 기억해야 할 것이 되게 많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와인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기억해야 될 와인들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죠? 자, how hard are you going to try to remember what the neighbor has to say about which wines to buy? 요것도 보면 별거 아닌 문장이긴 해. 해석적으로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좀 볼 게 많아. 봐봐. 얼마나 어렵게 당신은 노력할 것입니까? 기억하기 위해.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remember는 물론 to 부정사로서 앞에 있는 try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명사적 용법으로 쓴 건 맞지.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to remember는 to 부정사지만 remember 자체는 또 동사야. 그래서 이 remember에 또 뭐가 필요한 거야? 목적어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누가 나온 거야? what이라고 하고 있는 이 명사절 접속사. 이해됐어? 관계사가 나온 거야. 자, what the neighbor has to say. 자, what은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접속사이기는 한데 얘는 항상 뭘 받아야 되냐면 불완전한 절을 받게 돼 있지. 본질적으로. 그래서 what절을 보니까 the neighbor가 주어고 has to say 하고 여기에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야. 은비야, 이해됐어? say는 뒤에 바로 목적어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목적어가 없이 뭐가 나온 거야? 불완전한 절이 나온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which wines to buy라고 하는, 자, 얘는 which는 여기서 절대로 접속사가 아니야. 얘는 의문 형용사야. 그래서 어떤이라고 해석하지. 어떤 와인을 살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보통 투부정사를 보면 투부정사라는 게 크게 명사적 용법으로도 쓰고 형용사적 용법으로도 쓰고 부사적 용법으로도 쓰는데 앞에다가 의문사를 붙여서 쓸 수 있어. 그럼 의문사를 붙여서 투부정사를 만들면 얘는 명사적 용법으로 보거든. 그래서 어떠한 와인을 살지에 관해 너의 이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 거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볼게. 자, why bother? 근데 why bother? 이거는 약간 되게 회화적 표현이야. 사실 지금 뭐 문법으로 볼 건 아니고 why bother라는 건 굳이 왜? 약간 이런 표현이거든. 굳이 왜 그렇게 노력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앞문장에서 아니 뭐 나는 와인을 하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뭐 와인에 대한 막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굳이 왜 노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When information would be better retained by the wine expert sitting next to you.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좀 위로 올려서 보여줄게. 얘는 문법이야. 이 지문은 내용 문제가 아니야. 100% 문법으로 나올 건데 잘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굳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왜 굳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접속사 when을 붙여주고 여기에 the information, 그 정보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정보라는 건 이웃이 나한테 얘기해주는 와인에 대한 정보들이겠지. 그치? 그 정보가 would be better retained. 자, BPP니까 당연히 뭐야? 수동태야. 그리고 retain의 뜻은 유지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해석을 해보면 그 정보가 더 잘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 정보가 더 잘 유지가 될 거야. 누구에 의해서? 자, 전치사 by 붙였죠?
그래서 the wine expert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가 나와줬고 그리고 또 그 wine expert라고 하는 이 와인 전문가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뒤에 또 뭐가 붙었어? 분사가 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친구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지. 친구는 와인 전문가니까 그 와인 전문가에 의해서 그 정보가 더 잘 유지가 될 거야. 근데 그 와인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야? Sitting next to you. 너 옆에 앉아 있는 와인 전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가 분사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전치사, 명사, 분사의 순서로 나와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if your friend wasn't around. 만약에 당신의 친구가 주변에 있지 않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지. 네 친구가 옆에 없었다면 you might try harder. 너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내 친구는 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웃이 와가지고 뭐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나도 내가 굳이 그 정보를 이해할 필요는 없고 기억할 필요는 없고 친구가 어차피 잘 알아들을 테니까 그 친구가 더 잘 그 정보를 유지를 해주겠지. 하지만 그 친구가 없다면 그 정보를 내가 되게 잘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정법인데 if your friend wasn't around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과거 시제란 말이야. 가정법으로 온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옆에 있는데 없다면이라고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으로 보는 거지. 이해됐지? 너의 친구가 옆에 없다면 you might try harder.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 자, 왜냐하면 결국 after all. 왜냐하면 결국 it would be good to know. 자, it은 가주어가 되겠고요. It would be good. 좋을 거야. 뭐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얘가 이제 진주어가 되겠죠. 뭘 알아? What a good wine would be. 무엇이 좋은 와인이 될지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이 비동사 다음에 원래 보어가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야. 왜? 왓절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왓은 불완전한 절을 받으니까. 그래서 what a good wine would be for the evening's festivities. 그 저녁에 어떠한 이런 식사 자리에 어떠한 와인이 좋을지를 아는 것은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됐어? But your friend, 너의 친구, the wine expert, 와인 전문가라고 하는 당신의 친구가 is likely to, 확률이 더 높아. 뭐 할 확률? To remember the information, 그 정보를 기억할 확률이 더 높지. 무엇 없이 without even trying. 심지어는 노력하지 않고도라는 건 그 친구는 와인을 잘 아니까 그 사람이 뭐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 지문 내용 결국 뭘 설명했어? 전문가가 훨씬 더 그러한 어려운 정보들을 더 잘 인식할 거기 때문에 굳이 네가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 심리학적 연구들이 밝혀낸 바로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혹은 선천적으로 혹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빈칸하는 거야.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방금 정리한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그럼 밑에 선질 한번 봐봐봐. 결국 지문 내용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안 한다야. 맞잖아. 나는 어차피 저기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니까 어차피 친구가 전문가니까 친구가 알아서 잘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내용이야. 맞아?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보면 1번을 한번 봐봐. Divide up cognitive labor. 그럼 결국 divide up 한다는 건 나눈다는 거잖아. 뭘 나눠? 인지적 수고를.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지적 수고라는 게 결국 뭐야? 너가 어떠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 설명한 거야. 그러면은 결국 친구가 없다면 나 혼자 그 정보를 다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되게 인지적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해 안 해? 안 해. 그리고 그걸 친구한테 나눠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답 1번이 돼야 되는 거야. 쌤말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cognitive labor라고 하는 이 인지적 노력이라는 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trying hard를 얘기하는 거야. 열심히 노력하는 거. trying to remember the information이야.
the information hard.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걸 인지적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말한 거야. 이게 사실은 주제문이었던 거지. 말 알겠어? 정답 따라서 1번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지문은 뭐 이런 걸로 내시진 않을 거고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저기 전치사랑 명사랑 분사 붙어 있는 거 저건 좀 잘 이해해 줘야 돼. 말 알겠지? 네. 자, 넘어갑시다. 자, free play is nature's means of teaching children that they are 빈칸. 자유놀이라는 것은 자연의 수단이다. 수단, means는 수단입니다. 오케이? 자, 무엇에 대한 수단이냐면 가르쳐주는 것에 대한 수단인데, 자, teach가 기본적으로 4형식 동사야. 그래서 children이 간접 목적어로 들어가 있는 거고, 요 대시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명사절이야. 이해됐어? 해석을 해보면 자유놀이라는 것이 자연의 수단이다. 뭐 해주는 수단? 가르쳐주는 수단인 거야. 누구에게 무엇을? 아이들에게 대을 가르쳐주는 수단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대의 내용이 당연히 명사절이니까 완전한 절이 나와 있는 거야. 빈칸이 뚫려 있긴 하지만 그들이 빈칸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수단이라는 거지. 이해됐죠? 다음. 자, in play. 놀이 안에서 away from adults. 부모들, 어른들과 떨어져서 놀이 안에서는 아이들이 children really do have control. 진짜로 do, 강조의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have 동사 원형 쓴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 가지고 있게 되지. 무엇을? 통제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and can practice. 자, 이 can도 조동사인데 누구랑 병렬이면 do랑 병렬로 본 거야. 정말로 have control, 진짜로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진짜로 can practice, 연습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무엇을 연습하냐면 asserting it. 자, assert라는 표현이 행사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it이라는 건 위에 성급한 control, 통제야.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혼자 이제 자유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뭐가 생긴다? 통제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 통제력을 뭐 하는 거? 행사하는 걸 정말로 연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in free play. 그래서 이 자유놀이에서는 아이들이 learn to make their own decisions. 그들의 결정들을 하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되고 자, solve their own problems.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create and follow rules. 규칙이라는 걸 만들고 따르게 되며 그리고 get alo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돼. 자, 지금 여기 보면 동사가 많아. 아이들이 일단 첫 번째 뭘 하게 되냐면 봐봐. 배워. 뭘 배워? 의사를 결정하는 걸 배우지. 그리고 또 뭘 배워? 해결하는 걸 배워. 그리고 또 뭘 배워? 만들고 따르는 것을 배워. 그리고 또 뭘 배워? 어울리는 걸 배우는 거야. 지금 병렬이야. 1, 2, 3, 4 해서 and가 마지막에 붙어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데 as equals니까 동등하게야. 이해됐어? 동등한 존재로서 rather than as obedient or rebellious subordinate. 자, 중요한 단어인데 obedient라는 단어는 복종적인이야. 복종적인. 원래 동사 obey가 복종하다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되게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놀면서 규칙 같은 것도 만들고 그들이랑 어울리면서 우리는 동등한 관계다라는 걸 배우게 된다는 거지. 뭐가 아니라 복종적인 관계거나 혹은 rebellious, 반항적인이지. 반항적인. 자, subordinate라는 단어는 하위자라는 뜻이야. 그 아랫사람이라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됐어? 그래서 반항적인 어떤 복종적이거나 반항적인 뭐 이런
종속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종적이거나 반항적인 종속관계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서 equals 뭐 동등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지.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free play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in active outdoor play.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인 이런 외부 놀이에서 Children deliberately dose themselves with moderate amounts of fear, and they thereby learn how to control not only their bodies but also their 어디야? 이겼어. Also their fear. 자, 이 문장 좀 중요하니까 잘 보자. 능동적인 외부 활동에서 아이들은 deliberately 무슨 뜻이야? 그치, 의도적으로. 자, 도즈가 동사거든. 원래 도즈의 뜻이 복용량이라는 뜻이 있어. 복용, 약 복용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게 이제 여기서는 동사인데 그들 스스로에게 주입한다는 뜻이야. 주입하다야. 오케이? 그들 스스로에게야. 당연히 제기대명사 themselves 써야 되겠지.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주입하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those A with B야. A에게 B를 주입하다야. 이해됐어? 그들 스스로에게 B를 주입하게 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면서. 뭘 주입하냐면 moderate amount of fear. 자, moderate라는 표현은 적절하냐, 적당한. 그러니까 항상 영어는 저 moder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중간의 느낌으로 봐야 돼. 이게 막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이해됐지? 적절하고 적당한 양의 무엇을 주입하게 돼? 공포심, 두려움이라는 것을 주입하게 돼. 이해됐어? And they thereby.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learn how to control. 배우게 되지. 뭘? How to control. 통제하는 방법을. 그런데 상관 접속사 not only 버돌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법뿐만 아니라 but also their fear. 그들의 무엇도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절하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면서 자기의 몸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건지도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in social play. 그래서 이런 사회적 놀이 안에서는 보통 우리가 사회적 놀이라고 하면 뭐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하잖아. 이렇게 소꿉장난 같은 것도 하고 하잖아. 그치? 그게 이제 일종의 사회적 놀이 같은 거지. 너가 뭐 저기 뭐야 남편에 내가 뭐 부인할게. 여보 오셨어요 하면서 막 흙 떠먹이고 막 할 거 아니야. 뭔지 알겠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놀이 안에서 Children learn how to negotiat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상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고 How to please others.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And how to manage and overcome the anger. 어떻게 하면 다루고 극복하는지를 배우게 돼. 무엇을? 분노를, 화를. 어떤 분노? That can arise. 자, arise 되게 중요한 단어야. 발생하답니다. 자, 그런데 arise는 일형식 동사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occur 같은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that can arise from conflict니까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 갈등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노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극복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리고 none of these lessons can be taught through verbal means. 그리고 이러한 교훈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교훈들이라는 건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든 것들이겠는데 대표적인 걸로는 일단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화를 다루는 방법과 같은 이러한 교훈들 중에 그 어떠한 것도 can be taught, 수동태지, 가르쳐질 수 없다지. 지금 none이 붙었기 때문에 전체 부정으로 본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none of these lessons can be taught. 이러한 레슨들, 이러한 교훈들 중에 그 어떠한 것도 가르쳐질 수 없어. 됐습니까? Through 무엇을 통해서? verbal means.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애한테 말로 해서 가르쳐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치? 아이들이 직접 놀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They can be. 여기서 얘기한 they라는 건 these lessons. 이러한 교훈들은 can be learned. 학습되어질 수 있습니다. only through experience.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 경험만을 통해서.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경험이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쓴 거고
free play가 제공해 주는 해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로 불완전한 절이 나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정답은 맞춰봐야 되니까 빈칸에 들어갈 내용, 결국 이 지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 자유놀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들이 빈칸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자연의 수단이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뭐야? 뭐 하지 않아? 저 빈칸에 들어갈 말이 플러스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 그 관점으로만 한번 보자. 아이들이 빈칸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연의 수단이래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적 선지를 한번 봐봐. 일단 1번은 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랑 상관없이 전혀 지문 내용이랑 상관이 없지. 소셔블은 사회적인, 사람을 사교적인, 사귈 수 있는 이런 표현이니까 플러스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3번 complicated, 복잡한이지. 근데 뭐 얘는 마이너스로 볼 수는 있지만 지문 내용이랑은 조금 맞지 않지. 자, 4번 helpless가 되게 중요해. helpless의 뜻이 뭐냐면 무기력한이야. 무기력하다라는 건 약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의미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돼야 돼.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건 이제 직역하면 그렇다는 건데 이 지문 내용으로 결국 보면 아이들이 놀면서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두려움도 어떻게 다뤄야 되고 화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랑 뭘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규칙도 만들고 통제력도 행사해보고 이런 것들은 결국 자연적인 이런 자유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helpless, 무기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 여기서 얘기한 무기력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의 관점으로 본 거거든. 정답 따라서 몇 번? 4번이 돼야 되는 거야. 정말 알겠지? 자, 다음 지문은 내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너 모르는 단어 지금 많지 여기. 체크. 지금. 자, 이어갑시다.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 자, 첫 문장만 잘 봐봐. 자, as well as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지. 뿐만 아니라. 자, 무엇뿐만 아니라 자, making sense of가 한다나요? make sense of라는 표현은 무엇을 이해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무엇을 이해하냐면 이벤트들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인데 자, through라는 전치사를 썼으니까 무엇을 통해서 narratives. narrative는 쉽게 얘기하면 스토리야,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벤트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은 in the ancient world 고대 세상의 역사가들은 established 확립했어. 알았어? 뭘 확립해? The tradition of history. 이 역사의 전통이라는 것을 확립시켰어. 무엇으로써? as a 빈칸으로서 확립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일단 첫 문장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과거의 일들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 고대 세상의 역사가들이 역사라는 것에 대한 전통을 빈칸으로서 확립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무슨 내용인지 이제 다음부터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니까 잘 보면 되겠지. The history writing of Livy or Tacitus, for instance, was in part designed to examine the behavior of heroes and villains, meditating on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in the characters of emperors and generals, providing exemplars for the virtues to imitate or avoid. 안 어려워. 잘 따라와봐. 자, 역사적 글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역사가들이 쓴 글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나 이 사람. 이해됐지? 자, 예를 들면 그들의 이 역사적 글이라는 것은
in part가 한 단어야.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얘가 이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로 나온 거지. was designed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이 사람들의 글은 만들어졌어. 부분적으로는. 됐어? To examine 뭐 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examine 분석하고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이야. 무엇을? The behavior of heroes and villains. 영웅들이나 villains들이니까 악당들의 행동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만들어졌다. 됐어? 그러면서 meditating on 무엇에 대해서 성찰하고 숙고하냐면 강점들과 약점들을 성찰하고 숙고하는 거지. 어디에서? In the characters 성품들에서 혹은 등장인물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는 성품이 좀 더 맞지 해석상. 누구의? 황제들이나 누구의? 장군들의 성품 안에 있는 강점들, strength, 그리고 약점들, weaknesses.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웅들이나 악당들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돼서? 그러면서 providing, 얘 분사구문 썼습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지금 동사가 이미 나왔잖아. 동사가 이미 있고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동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사를 쓰는 거야. 이해됐니? 지난주에 우리 어법 특강에서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서 제공해. 무엇을? 모범 예시들을 제공하는 거야. 모범 exemplars. 모범 예시. 뭐를 위한 모범 예시들이냐면 for the virtuous. 자, 요거는 좀 잘 체크를 해둡시다. 사실은 얘가 더 플러스 형용사거든. virtuous라는 단어는 미덕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뭔가 더 플러스 형용사를 쓰면 이게 복수명사 취급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덕을 쫓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미덕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어? 미덕을 행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뭐할? To imitate, 모방하거나 or avoid, 피해야 할 모범 예시들을 제공한다. 센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장이 되게 긴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역사가들이 쓴 글이라는 건 결국 어떤 그 등장인물들 혹은 그 사람들, 영웅들이나 악당들의 행동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그리고 그걸 이제 어디에서 보통 많이 찾았냐면 황제들이나 장군들, 그치? 뭐 왕의 어떤 좋은 점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되게 유명한 장군의 좋은 점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건데 그러한 성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면서 또 무엇을 제공하게 돼? 모범 예시들, 모범 답안들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야. 누가 뭐 할? 그러한 미덕을 쫓는 사람들이 imitate, 뭐하거나 모방하거나 or avoid, 피해야 할 예시들을. 이해됐습니까? 어려워? 네? 어려워? 길어가지고 문장이 기니까. 보자. 자, 그리고 this continues to be one of the functions of history. 자, 여기서 얘기하는 this라는 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전체를 받은 말로 보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얘기한 this라는 건 결국 뭐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지. Providing exemplars for the virtuous to imitate or avoid라는 걸 받은 말로 보는 거야. 이해됐지? 모범 예시 제공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이 continues to be one of the functions of history. 계속해서 역사의 기능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그래서 French chronicler 아까 사람 누구였어? 그냥 프랑스 역사가입니다. 프랑스 역사가인 이름 뭐야? 프로이센트가 말했습니다. He had written his account of chivalrous knights fighting in the Hundred Years' War so that brave men should be inspired thereby to follow such examples. 같은 얘기야. 그 사람이 말하길 그가 썼다는 거야. 과거 완료 썼죠. 왜냐면 얘가 과거니까. 과거.
그러니까 여기는 더 과거인 과거 완료를 썼죠. 그가 무엇에 대한 걸 썼냐면 his account, 그의 설명들을 쓴 거야. 그냥 그의 어떤 스토리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라고 해석하면 되죠. 뭐에 대한? of chivalrous. 이 chivalrous의 뜻이 기사도적인이란 뜻이지. 멋있는 사람들이야. 멋있는 기사들이네. 그치?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고, 왜냐면 어카운트는 스토리인데 누구의 스토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치사 of를 붙인 다음에 그거의 명사, 목적어인 chivalrous knight가 명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fighting이라는 게 분사야. 그러니까 이게 이 기사도적인 기사들이 어떤 기사들이냐면 싸우는 기사들인 거지. 분사, 현재 분사. 어디에서? 백년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아주 멋있고 기사도적인 기사들의 이야기를 썼다야. 이해됐어? So that,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도록 용감한 사람들이 should be inspired, BPP 될 수 있도록,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to 뭐 하기 위해 영감을 받아? To follow such examples. 그러한 예시들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예시들이라는 건 이 용감한 기사들이 백년 전쟁에서 싸웠던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읽고 와 멋있다. 나도 저런 예시들을 좀 따를 수 있도록 영감을 받는다. 요 맥락으로 본 거지. 이해됐지? 자, 오늘날 역사적 연구들, 뭐에 대한? 링컨, 처칠, 간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같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perform the same function,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질문 내용 그냥 뭐야? 아무 내용도 없어. 그냥 되게 어렵게 설명한 것 같지만 문장도 몇 개 없고, 결국 설명해 보면 이 역사가들이 쓴 글이라는 건 어떠한 특정 인물들의 강점이나 약점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떠한 교훈 같은 것들을 주고 모범적 예시들을 주는 것이 역사의 기능이다. 이해됐습니까? 우리도 뭐 되게 위인전 같은 거 많이 보면서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영감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지? 정답 1번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source of moral lessons and reflections니까 도덕적 교훈과 성찰의 원천이다. 이해됐지? 그러한 모범적인 예시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니까 정답 1번. 이해됐죠? 오케이. 자, 요거 중요한 지문이니까 잘 보자.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라 두 번째 지문 잘 봐야 돼. 얘도 좀 문법적으로 좀 볼 게 많을 텐데 일단 좀 한번 봅시다. 배고픈가 봐. 지금 약간 목소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눈이 안 떠져 지금. 자, 아무튼 보자. 자, one vivid example of how 빈칸 is given by Dan Ariely in his book Predictably Irrational. 자, 아무튼 한 가지 생생한 예시지. 빈칸에 대한 한 가지 생생한 예시가 이 사람의 요 책에서 주어진다. 내용 별거 없고. 이해됐죠? 그 다음. He tells the story of a daycare center in Israel. 자, 그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스토리, 이야기야. 자,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데이케어 센터니까 우리말로 좀 약간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자, 이 that은 당연히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얘가 동사니까. 그러면 이제 선행사가 누가 되냐면 a daycare center in Israel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에 있는 어린이집. 됐어? 자, 근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어린이집이 결정했어. 뭐 하려고 결정을 했냐면 fine, 이거 동사입니다. fine, 벌금을 매기다. 이해됐죠? 자, 누구에게 벌금을 매겨? 부모님들한테 벌금을 매기겠다라는 거야. 어떤 부모? Who arrived late, 늦게 도착하는 부모들한테. To pick up their children, 아이들을 데리러 늦게 오는 부모들한테 벌금을 매기겠다라는 결정을 했대. 됐습니까? 자, in the hope, 안에서
in the hope니까 무엇 안에서? 무엇 안에서? 희망 안에서. 그치? 그러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부모들에게 벌금을 매기려고 결정을 했다는 거야. 어떤 희망 안에서. 이해됐지? 그리고 그 희망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격대 접속사를 쓴 거야. 그 희망의 내용이 뭔지. 그래서 뒤에가 완전한 절이 나와. 그래서 그 희망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아직 수업 중이야. 현웅아, 지금 단어 시험 보려고 온 거니? 아니잖아. 특강 온 거 아니야? 우리 특강 3시잖아. 3시? 몰랐어? 우리 3시, 5시야 특강. 아, 헷갈리고. 그러면 뭐 갈 데 없으면 저희 9번 강의실 가서 자습해도 돼. 현웅아, 지난 특강 때 줬던 그 자료 다 풀었어? 예. 아, 그럼 답지 줄까? 너 채점할래? 어차피 니네 이따가 오면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나눠줘서 채점 시킬 거긴 한데 뭐 미리 해봐. 미리 해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따로 정리해놔. 너무 자연스럽게 문 열고 들어와서 내가 깜짝 놀랐네. 자, 자, 아무튼 부모들에게 벌금을 매기겠다고 했어. 어떠한 희망을 품으면서, 그치? 어떤 희망이냐면 이것이 이러한 벌금 제도가 would discourage. encourage의 반대잖아. encourage는 독려하는 거고 discourage는 못하게 하는 거겠지. 이해됐지? encourage는 하라고 부추기는 거고 discourage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목적어가 them이거든. 그리고 목적어인 그들,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그치? 부모들이야. 부모들한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discourage의 뜻이 하지 말라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뭘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지를 지금 전체 다 풀음을 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encourage는 무엇을 하도록 독려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오형식으로 쓰면 A로 하여금 to B, 부정사, to 부정사야. 부정사. to 부정사 하도록 독려한다라는 의미로 쓰지만 요거의 반대말인 discourage가 들어가게 되면 A로 하여금 to 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라 from B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다야. A로 하여금 B를 하지 못하도록 낙담시키다라는 뜻이라고. 이해됐습니까? 구조가 완전 다르지. 그래서 보면 그 부모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낙담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doing so라는 건 arriving late를 얘기하는 거지. 늦게 도착하는 거. 아이들을 데리러 늦게 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부모들한테 벌금을 매기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근데 in fact 실제로 the exact opposite happened. 정반대의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죠. 봐봐. 그래서 before the imposition of fines. 무엇 이전에 imposition이 부과야, 부과. 무엇의 부과? 벌금의 부과 이전에는, 그러니까 벌금을 매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parents felt guilty. 부모들이 죄책감을 느꼈어. 뭐에 대해서? arriving late. 늦게 오는 거에 대해서. 그치? 뭐 예를 들면 원래 5시에 와서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한 6시쯤 와. 그러면은 이제 부모들이 오면서 뭐 선생님이든 애들한테든 좀 미안해 하면서 왔겠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뭐 퇴근이 좀 늦어가지고 좀 늦었어요. 뭐 이러면서 약간 미안함이라도 느꼈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was effective. 굉장히 효과적이었어. 어디에서 효과적이었냐? ensuring. 보장하고 확실하게 하는데. 무엇을? That only a few did so. 오로지 몇 명만이 뭐 하는 걸? 늦게 도착하는 거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미안해서라도 뭐 부모들이 10명이면 그중에 한 2-3명 정도만 이렇게 좀 종종 이렇게 늦어가지고 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나머지 7명, 8명 정도는 죄송해서라도 일찍 왔다는 얘기야. 미안해서라도.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once a fine was introduced. 자, 여기서의 once는 접속사야. 그래서 일단 뭐뭐 했을 때라고 해석이 돼. 일단은 그 벌금이라는 것이 was introduced.
동사인데 수동태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도입이 되었을 때가 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벌금을 도입한 후에 it seems that in the minds of the parents, the entire scenario was changed from a social contract to a market one.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이 문장 잘 봐봐. 이게 주제문이거든. 너무 우리 그 어떤 시험의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 일단은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너는 지문을 막 완전 하나하나 막 세세하게 분석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일단 지문의 스토리 정도는 네가 이해한다 정도로만 같아. 자, 일단 계속 볼게. 자, 부사절 먼저 나왔지. 그래서 일단은 그 벌금 제도라는 것이 도입된 후 됐죠? 그래서 It seems 가주어 진주어야. 그것은 마치 무엇처럼 보인다 이렇게 돼 있지. 자, 뭐처럼 보이냐면 in the minds of the parents. 부모들의 머릿속에서는 the entire scenario 그 전체 시나리오, 전체 상황이 이해됐어? was changed. 변화되었어. 근데 from A에서 to B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벌금 제도가 있기 전에는 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늦게 도착했어? 죄책감. 그지? 그런데 벌금 제도를 딱 도입을 하니까 부모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발생했냐면 그 전체 상황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냐면 social contract. 직역하면 사회적 계약이지. 에서 시장, 자, 이 원이라는 건 대명사야. 컨트랙트 받는 말이야. 시장적 계약으로 바뀌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 아니야. 되게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아도 결국은 사회적 계약이라는 건 뭘 뜻하는 말이냐면 죄책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계약이라는 건 아니 물론 부모가 뭐 회사 일 때문에 좀 늦을 수 있지. 그리고 좀 미안함을 느낄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무슨 비난받거나 뭐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 계약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해됐어? 당연히 그냥 을에 제 시간에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 당연히 부모의 역할이니까 그게 사회적 계약이었던 건데 그 사회적 계약에서 뭘로 변경이 됐냐면 시장적 계약으로 바뀌었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적이라는 건 돈을, 경제적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오히려 부모들의 머릿속에서는 아, 죄송해서라도 빨리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벌금을 매기기 시작하니까 어차피 내가 벌금 내고 돈 내는 거니까 뭐 그냥 좀 늦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계속 볼게. 그래서 essentially 근본적으로 they were paying 그들이 지불을 하는 꼴이었던 거지. For the center to look after the children after hours. 그치? 그들의 입장에선 어차피 내가 어린이집에다가 돈을 내게 되는 거야. 뭐 해달라고? 돌봐달라고. 그들의 아이들을. 언제 이후에도 after hours. 운영시간 이후에도.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어차피 벌금 내는 거니까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 훨씬 더 그게 정당화가 됐다는 얘기야. 늦게 도착하는 게. 어차피 돈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라고 생각하니까. 이해됐지? 자, 그래서 some parents thought it worth the price. 그리고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오형식이거든. 일부 부모들은 생각했다. 그것이 목적어 worth, the price. 그만한 가치가 그 값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해됐지? 어차피 돈 주니까 뭐. And the rate of late arrivals. 그래서 이 늦은 도착의 비율이 증가했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벌금 매기면은 제 부모들이 좀 일찍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벌금을 내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차라리 아예 늦게 가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율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야. 제 말 알겠지? 자, 그래서 매우 상당하게 once the center abandoned the fines and went back to the previous arrangement, late arrivals remained at the high level they had reached during the period of the fines.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포기했어, 버렸어, abandoned. 뭘 버렸냐면 벌금 제도를 폐지했어.
그리고 다시 되돌아갔어. 뭘로? 그 이전의 합의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전의 합의라는 건 그냥 벌금은 안 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이전의 합의라는 건 다시 말하면 소셜 컨트랙트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본 거야. 사회적 계약으로 다시 돌아간 거지. 금전적 계약으로 본 게 아니라. 돌아갔을 때 late arrivals, 이러한 늦은 도착이 유지됐어. 어떻게? at the high level, 높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어떤 수준? 그들이 도달했던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얘기야.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야. During the period of the fines. 어느 동안에 도달했던 그 벌금 제도의 기간 동안에 도달했었던 그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말 알겠지? 사실 이거 선생님이 그 문법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면 이 지문은 너가 이해하기 되게 어려울 거야. 그래서 일단 문법은 최대한 조금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해줬는데 너가 해야 되는 건 집에 가서 영상을 다시 보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해봐야 돼. 알겠지? 그럼 결국 이 지문의 내용이 뭐냐? 벌금을 부과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를 정당화한다는 내용이야.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내가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맨날 늦게 와. 애들이 늦게 오면서 그냥 한마디는 하고 들어온다고. 아, 쌤 죄송합니다 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벌금을 매겨. 물론 애들 입장에서는 뭐 그 벌금이 뭐 금액에 따라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차라리 그냥 벌금 내고 어차피 벌금 내니까 난 뭐 죄송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라. 그 말 알겠지? 자,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어지느냐? 3번이 돼야 되겠지. 3번을 해석을 해보면 imposing a fine,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compensate for, 보상한다야. 무엇을 보상해? broken social contract, 깨진 사회적 합의를 보상한다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깨진 사회적 합의라는 건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것에 대한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지? 그거를 벌금을 내기 때문에 그게 보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상이 된다. 이해됐지? 정당화된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justify 같은 정도의 단어를 써도 상관이 없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무엇을 정당화한다? 깨진 사회적 합의를 정당화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 말 알겠죠? 정답 따라서 3번입니다. 오케이. 지문을 일단 다 봤네. 오늘 우리 지문 본 거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금비야? 꼭 영상 봐. 영상 보고 선생님이 물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알려줬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가 오히려 또 너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용 위주로 보고 단어 위주 보고 선생님이 따로 설명했던 문법 정도는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알겠니?